안녕하십니까. 가자그 전문의 최종입니다. 네, 겨울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2월 3일이고 입춘이네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입춘 추위 유명하죠. 지나고 나면 봄이 오겠습니다. 그죠? 추우면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좀 덜하게 되는 경향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추우면 아무래도 나가기 싫다, 운동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루틴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이제 추위 정도는 이겨낼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살을 빼는 어떤 방법보다는 왜 유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살을 빼고 나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다시 쪄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네.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뭐 아무리 그 굳은 결심을 해도 쉽게 그 결심이 녹아버리죠. 네. 눈 녹듯이 녹아버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설명드릴 그런 가이드라인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 당뇨병 관리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이어트에 왜 당뇨병 관리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냐? 이 당뇨병 가이드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을 빼는 거에 대한 어떤 포커싱이 옮겨왔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제 단순히 혈당 관리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치료에 대해서만 열심히 이제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다이어트,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 비만 관리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학회들이 전부 다 비만 관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025년 개정된 당뇨병 관리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제 그 여러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변경하고 있고, 이제 의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해서 약물 처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변경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학은 항상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절제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당뇨병 관리 가이드라인 소개시켜 드리면서 왜 체중을 빼고 나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2025년이죠. 나에 비치는 당뇨병이라는 얘기고요. 스탠다드 오브 케어, 그죠? 당뇨병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내용이죠. 이제 그 전 세계 학회 중에 가장 큰 ADA, 미국 당뇨병 학회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색다른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연속이 혈당 모니터링, CGM이라고 하죠.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이라고 하는 장비의 적극적인 사용 권고가 이제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혈액 검사, 그죠? 손가락으로 해서 이제 피를 몇 방울 내서 이제 POCT 검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당화혈색소 이런 것들 개념이 나왔었고, 최근에는 연속의 혈당 모니터링 CGM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혈당이 일주 변동 아니면 뭐 월중 변동을 정확하게 측정하자, 이게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CGM을 명확하게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제 가격도 엄청 비쌌고 힘들고 뭐 그랬었는데요. 크기도 크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뭐 것들은 굉장히 좀 작아지고요.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뭐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70%까지 지원이 되는 가격적인 면도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연속 혈당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특히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혈당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잘못됐다는 건데 그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CGM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러닝 하시는 분들은 거의 스마트워치 차고 거의 달리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스텝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들을 관리한단 말이죠. 특히 심박수 같이 운동 강도까지 관리하면서. 근데 이런 이제 비만 관리도 이런 CGM을 이용해서 하는 비만 관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이런 CGM을 이용한 이제 혈당 관리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격이 한 10만 원 전후 이렇게 시중에서 나와 있고요. 보통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에서도 이제 아마 그런 이제 파스타라고 해서 그런 이제 CGM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뇨병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당뇨 환자 중에서도 이제 비만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체중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했던 이제 그 손가락 체열, 그죠? 이걸 이제 POCT라고 하는데 이걸 혈당 체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최근에는. 그래서 뭐 체크했더니 뭐 얼마가 나왔네, 뭐 얼마가 나와서 저혈당이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5분 간격으로 요새 나오거든요. 5분 간격으로 연속 혈당계를 이용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어떤 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식사가 문제인지,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거나, 그죠? 반복적이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이제 ADA, 그러니까 당뇨병 학회 이제 가이드라인은 삭센다랑 위고비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당뇨병 약물, 메포민이라든가 그죠? SGLT2 이니비터 이런 것들, DPP4 이니비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삭센다와 위고비 같이 GLP-1 아고니스트 치료제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비만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당뇨 환자한테도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이제 위고비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온자로도 아마 국내에 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 이거 식약처 허가를 이제 획득했다고 작년에 알고 있고 지금 유통사를 아마 이제 섭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에서 만든 아주 혁신적인 다이어트 치료제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같은 성분이 이제 뭐 오젬픽이라든가 아니면 당뇨병으로 아예 허가를 받은 트롤리시티 이런 것들이 다 GLP-1 아고니스트입니다. 이런 치료제를 당뇨병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체중 관리를 잘하면 당뇨 관리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마운자로는 되게 중요한데 일라이 릴리사의 마운자로는 GLP-1뿐만 아니라 GIP라는 릭세터의 이제 아고니스트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듀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고비보다 훨씬 더 체중 감량 효과가 좋습니다. 위고비가 한 16% 정도 되잖아요. 마운자로는 무려 20%가 넘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들어올 예정인데 아마 하반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분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다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알게 되고 있는데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제 핵심 주제죠. 오늘 주목할 내용 중에 하나가 목표 체중으로 감량한 다음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요법을 지속해라. 이걸 이제 공고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중을 빼고 나서는 이제 그만해야지 약물도 끊고 말이죠. 운동 식단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조금 더 사용해서 목표 체중을 조금 더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가이드라인. 이게 이제 그 학회지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Summary of Revision Standards of Care in Diabetes 2025년입니다. 무료여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이제 읽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영어로 되어 있고 이제 전문적인 메디컬 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약해 드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이제 섹션 8, Obesity and Weight Management, 그러니까 비만과 이제 체중 관리 부분을 제가 이제 들고 왔습니다. 8-2A를 보시면 이제 명확해지죠. 그래서 body fat, 그러니까 체지방 분산이 이제 워런티 되도록 항상 추가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업데이트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비전 된 것은 이제 모니터링을 하라 이거죠. 오베시티, 그러니까 비만과 관련된 anthropometric measurement, 그러니까 비만 측정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라.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중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바디라든가 허리 둘레, 엉덩이 힙 레이시오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3개월마다 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지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d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이 중요성이 이제 enhanced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빠진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 그죠? 어떤 목표 체중에 달성한 사람들은 그 체중을 롱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체중이나 체지방을 모니터링 해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쭉 더 내려볼게요. 8-1.9가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고 감량된 체중을 유지 못해서 요요 현상을 겪거나 기존 체중보다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심장 대사 이상이나 당뇨병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체중을 도달한 다음에는 요요 없이 그 체중을 유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19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커멘데이션 하는 것은 Continuing Weight Management, 파마코세라피, 약물을 치료를 유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가이드라인에 약물 치료를 유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어떤 반증이 됩니다. 약물을 끊어버리면 다시 요요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당뇨병 학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요 없이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체중을 빼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 말씀드리냐면 이게 목표 체중 도달하잖아요. 도달하면 거기서부터 3개월, 3개월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유지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약물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운동을 조금 더 강도 있게 하든가 식단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시 원래 요요 현상을 또 있고 원래 체중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빼고 나서 유지를 3개월 이상 열심히 하자. 그래야지만이 나의 체중이 세팅이 된다. 목표 체중이 나의 체중으로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 3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요 현상을 겪지 않도록 비만 약물 치료를 유지해라. 이것입니다. 알겠죠?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3개월 유지하고 나서 이런 약물을 끊고 식단과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입춘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운동하기 더 좋겠죠? 네. 다이어트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